이번 영상은 교통사고에서 책임보험 또는 무보험 자동차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주말에 양평쪽으로 가다 보면 오토바이 라이더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봐도 비싼 오토바이인데 교통사고 처리를 하면서 놀라운 점은 그렇게 비싼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정작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타시는 라이더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흔히들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볍게 출퇴근하는 용도이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도 안 타는데 종합보험에 가입하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얼마 전에 친한 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본업이 5시 정도에 끝나서 요즘 잠실에서 밤 11시까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책임보험에 가입해 놓고 1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운행하다가 이번에 갱신을 하려고 하는데 부업으로 지금 하는 배달 일을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이게 보험 처리가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남들 다 진짜 부러워하는 대학과 직장을 다니는 진짜 똘똘한 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질문을 들어보니 이렇게까지 보험에 대해서 모를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는데 사람을 다치게 하는 대인사고는 책임보험 한도로 보상이 되고 대물사고는 유상운송 면책되고 무엇보다 책임보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가면 상대측 보험사 또는 피해자가 구상금 청구 소송도 할 거다. 그리고 사람을 많이 다치게 하는 중상해 이상의 사고라면 형사합의를 못하면 실형으로 깜빵에 갈 수도 있고 형사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벌금형은 나오고 또는 집행유예 그리고 민사적 책임도 책임보험 초과 손해가 수천에서 수억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한순간의 인생 훅 가는 실제 이런 사고들이 실무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다고 짧고 굵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형 책임보험 한도가 치료비 3천만 원이고 사망하고 후유장애가 각각 1억 5천이면 젊은 사람 사망사고 아니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사고 아니냐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진짜 보험에 대해서 1도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또다시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1시간이 훌쩍 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우선 자동차 책임보험은 나라에서 말 그대로 강제로 가입하게 만든 보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서 의무보험이라는 말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포함해서 차량을 소유했다면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며 관련 법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입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갱신일이 늦어지면 늦어진 갱신일 일자만큼 계산해서 과태료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은 대인 사망 후유장애 보상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은 3천만 원, 대물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우리 동생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인사고 1억 5천만 원에 치료비 3천만 원이면 그리고 또 대물사고 2천만 원까지면 웬만한 교통사고는 다 커버가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보통 상해진단서가 발행되는데 상해진단과 수술 여부에 따라 부상 등급은 각 1급 3천만 원에서 14급 50만 원까지 휴회장애 등급은 1급 1억 5천에서 14급 1천만 원까지 한도가 각각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책임보험 증권에 적혀 있는 부상 3천만 원은 상해급수 1급일 때만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해급수 1급 정도면 중증 외상센터에서 외상으로 아마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들이 많은 사고입니다. 그리고 보통 중환자실에 2주에서 3주 정도만 입원을 해도 몇천만 원은 훌쩍 나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보험 한도는 최소한의 치료 금액으로만 생각하면 되십니다. 보통 책임보험 한도로 끝나는 사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 접촉사고로 피해자가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면 상해급수는 12급에서 14급 사이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외진탕이 나오면 11급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상해 12등급의 대표적인 진단은 허리, 또 목, 염자 및 긴장으로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13급은 흉부 타박, 늑골 이런 타박, 그리고 단순 열상 진단일 때 13급이 나오고 한도는 80만 원입니다. 14급은 사지 타박, 손, 발, 다리 이런 데
진단이 나오면 이거는 14급 가장 낮은 등급으로 5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은 단순 교통사고 나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다 14급 50만 원으로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교통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뭐 사이드미러만 살짝 스치기만 해도 내릴 때 목 잡고 내리거나 허리 잡고 내리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 이게 근거가 있는 제스처라는 거죠. 책임보험 접촉사고 예를 들어 보면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후미로 충돌을 했다고 쳐보자고요. 피해자는 실제로 목도 아프고 허리도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2주 척추 염좌 진단이 나왔고 병원에서 입원은 5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입원을 하면 휴업선에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편하게 입원할 수 있는 한의원하고 한방병원에 입원을 한다면 하루 입원비가 최소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입원 일당이. 그러면 퇴원 이후 한의원, 한방병원 통원 치료비 비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치료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책임보험은 부상치료비 12급 한도로 120만 원이 전부라는 거예요. 치료만 몇 번 받아도 한도 금액은 모두 소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이때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식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를 이용해서 피해자 보험으로 나머지 치료를 모두 받고 또 합의금도 받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현재까지 교통사고는 2주에서 4주마다 진단서만 제출하면 사고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통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주 이후부터 3개월까지는 일주일에 3번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일주일에 2번, 그리고 6개월 이후부터는 사고 종결 시까지는 일주일에 1번 통원 치료가 가능하기에 책임보험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까지 치료를 길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꼬박꼬박 병원을 가는지 아니면 안 가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또한 치료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피해자의 합의금하고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부상하는 청구 금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가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부상금 청구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하루하루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피해 차량의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3명, 4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승객이 가득 차 있는 버스랑 피해 차량이라면 정말 상상하기도 무서운 사고인 거죠. 손해사정사 실무 경험칙상 접촉사고 2주 진단이라도 피해자가 입원하고 주구장창 통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다닌다면 한 명당 구상되는 청구 금액이 적게는 2,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까지 가까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3, 4명 또는 버스 승객이 가득 차 있는 버스 피해 차량이라면 정말 상상하기 힘든 사고라는 겁니다. 단순 접촉사고라도 피해자가 많다면 그만큼 구상금도 많이 청구될 테니까요. 또한 유상운송 담보 없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있는 라이더 잘못으로 배달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아까 예를 든 게 그리고 본인이 크게 다쳤다고 그러면 라이더들은 사고 나면 대부분 크게 다칩니다. 그런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신체를 담보하는 손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체 손해를 담보하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정작 본인 치료비도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개인보험이나 실손보험 등은 이륜 자동차 사고를 부담하고 있어서 개인보험에서 보상이 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또 대물손해도 2천만 원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지만 바로 면책되는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자기 자동차 손해 담보로 우선 내 자동차를 수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금액까지도 모두 라이더에게 구상금 청구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라이더 분들은 직업이기에 운행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꼭 이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시고 자기 신체 담보를 넣어서 안전운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소 안전운전 하시면 그래도 피해자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네, 여기서 책임보험 사고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는 아무리 작은 이주 진단 사고라도 사람이 다치는 사고에서
피해자가 나 이거 경찰에 사고 접수할 거야 하고 사고 접수를 한다면 행정적 처벌에 이어서 형사적 처벌도 가해자는 받는다라는 점입니다. 보통 이런 사건들을 요즘에는 일반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12대 중과실 사고, 그리고 중상해 사고, 사망 사고가 아닌 이상 책임보험만으로 발생하는 형사처벌은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의 형사합의서를 받는다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겠지만,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까지 했는데 어떠한 대가도 없이 형사합의를 해주는 피해자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사건을 해봐도 거의 없습니다. 보통 주당 뭐 20에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하지요. 어쨌든 책임보험 가해자 입장에서는 벌금형을 안 받으려면 형사합의금이 나가는 거고, 형사합의를 안 한다면 벌금형이 나오는 거겠죠. 물론 진단 주수에 맞게 벌금이 정해지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 또는 미래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벌금 나오는 게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교통사고를 또 잘 아는 피해자는 가해자의 직업을 빌미로 또 많은 금액의 형사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 사건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자동차 종합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사망사고, 음주사고,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모두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혹시 피해자가 단순 이주 사고, 이주 진단이 아니라 단순 골절이라도 수술을 하거나 또는 영구적 표유장애 또는 개호가 발생하는 큰 사고라면 노동능력 상실률을 따지는 손해사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상실 수익 계산으로 장애 등급 한도를 또 넘어서는 초과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 모든 손해도 운전자가 물어줘야 하는데, 즉 구상금이 몇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천 그리고 몇 억까지 나오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소 벌금형에서 집행유예, 최대 실형이 떨어져서 감옥 가는 사건이 요즘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큰 금액이 들어갈 것이고, 또 형사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와 경합하는 책임보험 사고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이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가 되는 겁니다. 이 교통사고 처리 과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도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전을 하실 겁니까? 운전을 직업으로 하거나 매일 자차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보험 소비자들이 많이 똑똑해져서 이런 사고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운전하라는 기깔나게 잘해서 20대부터 책임보험만 가입하고도 여태 큰 교통사고 없이 모두 피해자, 자기가 자신이 피해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이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그랬다면 정말 축하드리는 일이고, 그리고 정말 운전도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남이 와서 받았는데 나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아침에 내가 가해자 사고들도 빈번하거든요. 내일 당장 사고가 안 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2, 30년 동안 책임보험만 넣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셨다면 그래도 앞으로 가입한다는 자체가, 저처럼 32년을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한 번도 교통사고 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사고 처리를 안 하고 수천만 원을 자동차 보험료만 낸 사람을 생각하면 그래도 자동차 종합보험료 가입하는 게 보험료가 덜 아깝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되지만, 그리고 나 때문에 치료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는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종합보험에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교통사고 과잉 진료 그리고 나이롱 환자들 때문에 올해 자배법과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될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3월 1일 날 개정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대한의사협회하고 우리 한의사협회하고 계속 지금 의견 조율이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매일경제에서도 4월 1일 자동차 약관이 개정이 된다라고 언론 보도도 했는데, 이 기사도 내려간 거 보면 아직은 좀, 그리고 3월 4일까지 이의 제기를 받는, 의견을 받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3월 4일 날 의견 받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한 거는 올해 안에 개정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은 이 개정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났었을 때 처리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사람들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졌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봄이 가까이 왔나 봅니다. 봄 맞이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